자, 요즘 유형들이 이제 보기부터 보는 게 도움이 되는 유형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냥 보기부터 한번 봐볼게요. 권섭의 16형은 16개의 중심 소재를 통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대. 그러면 어떤 소재를 보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주제겠네. 가의 각수의 초장과 중장에는 소재로 쓰인 대상의 특성,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인식하는 형태로 되어 있구나. 자,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보기가 어떤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유형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은 키워놔야 돼요. 그런데 그 해석 능력이 좀 약하실 때는 보기를 먼저 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19번 문학 작품에는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상황과 감회, 그 여정이 자신 삶에 끼친 영향, 그러니까 정보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정이라는 게 어떤 과정이나 내가 어디를 찾아가는 길, 또 여행을 가는 그 있었던 일들, 거기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아마 감회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여행에 있었고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준 것 같구나.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나에서는 화자가 부임지인 경소로 가는 도중에 보게 된 변방의 경치까지가 아마 경치까지 여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회포, 감정이니까 감회가 되겠죠, 회포 같은 게. 그리고 그에 따른 깨달음 같은 것도 밑에 보면은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분류해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대략적으로 어떤 글이겠구나라고 우리는 감은 잡혔어요. 자, 볼게. 구렁이나 서는 나무가 우뚝하기도 하구나. 풍상을 실컷 겪고 독약청정하구나. 얘들아 잘 봐. 문학작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자꾸 고전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그 시절 살았던 사람들과 지금 사는 사람들,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시절은 문학적 관습이라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유교적 가치관 뭐니? 충, 효, 이런 것들이라고. 그 다음에 자연 친화, 안문 지족. 여러분한테 이게 잘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은 모를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되게 지금 또 성장 호르몬이 나올 거거든. 그러면 계속 키는 안 크더라도 어떤 몸의 어떤 부분이 커지기도 할 거고, 어떤 근육이 붙기도 할 거고,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두뇌의 어떤 변화도 생길 거고, 사고 과정이나 이 신경 뉴런들의 배치도 다시 막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일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당장 지금의 어떤 본인의 문제들이 사실은 좀 단순하죠. 학생으로서의 문제 정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지금 그 문제만으로 되게 힘들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이 어떤 먹는 걱정, 뭐 돈 버는 걱정, 또는 어떤 직업에 대한 걱정, 일에 대한 걱정, 별의별 걱정까지는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세상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두 발로 내딛기가 너무 힘들 때가 올 거야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나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분의 사이는 무효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성인이 된 뒤에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한순간 성인이 되거든. 법적으로 어떤 날짜, 뭐 내가 생일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뭐 1월 1일이 됐다든지, 그러면요 권리도 생겨나지만 의무가 생겨. 그럼 그 권리와 의무가 생김에 따라서 여러분이 부딪히거나 마주해야 되는 수많은 책임들이나 문제들이 크게 생겨나요. 사실 그건 되게 감당하기 힘들거든. 그렇지만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 문제들도 차근차근 해결이 되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좀 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곳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거야. 어쨌든 이제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살다 보면은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픔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친화라는 것도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잠깐 필기하고 갈게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자, 그 시절에 유교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이 사회 근간을 지탱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일 강조했던 건 충과 효야. 물론 충효라는 게 하나일 수도 있고 다른 길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충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 곁에 있어야 되고, 임금 곁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관료가 돼야 되고,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시험을 쳐야 돼. 문제는 과거 시험은 합격하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일단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료가 되면 바빠서 그럴 일이 없어. 하지만 관료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탄핵을 당했어, 혹은 과거 시험에서 내가 떨어졌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간은 결국에는 자연이란 말이에요. 그럼 봐봐, 내가 임금 곁에서 관료가 되게 되면요 부도 생기고 권력도 생겨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속적 가치라고 하죠. 결국에는 뭐냐면 탈속의 공간에 있을 때 내가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들과 세속의 공간에 있을 때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존재하게 돼. 그런데 결국에는 그래요. 내가 관료가 됐어. 하급 관료일 땐 문제가 없죠. 중급, 상급, 최고급 관료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하다니까. 이만큼이 지금 다 탄핵당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만큼이 전부 다 은퇴하거나 정계에서 물러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때까지야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더라도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크거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걸 또 받아들여야 되고 이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도 해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 이런 거야. 유교에서 기본적으로 수양을 중요시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은요 기본적인 쾌락, 욕망에 젖어 살다 보면 당연히 타락하게 돼. 그러면 당연히 부에 대한, 권력에 대한 이런 욕망들이 있었을 거고, 이런 세속적인 욕망을 또 멀리하고자 또 했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측면인 거야.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뭔가 수양의 목적에서 부, 권력 같은 세속적 욕망을 멀리하는 것. 또 두 번째는요, 어쩔 수 없이 자연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생겨난 어떤 감정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절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도 보이겠죠. 자, 그럼 봐. 구렁에 서 있는 나무 우뚝하대요. 밑줄 쳐볼게. 풍상을 실컷 겪고 독약청청하대요. 얘들아, 이런 건 전부 다 그냥 절개야. 그 시절 사람들이 이런 걸 중시했으니까. 그럼 앞쪽에 나와 있는 구렁에 서 있다. 그러니까 나무가
성장하기 힘든 환경이야. 그럼 이런 건 시련이라고 아마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보라고요. 풍상, 바람과 상, 서리상자잖아. 막 서리 맞고 이러면 당연히 식물 살기 힘들겠지만 이것도 시련이겠죠. 그 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우뚝하고 독약청청하니까 절개가 있구나. 저건 다 베지 말고 두면 동량제가 되겠구나. 배다라는 것도 봐봐. 시련이죠. 놔두면 뭐가 됐다? 인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만 읽으면 될 걸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읽힐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보기에 나왔잖아. 가의 보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지금? 가의 보기를 보면은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고 나서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표출되기 때문에 그럼 이 보기 관점을 가지고 제가 빨간색으로 추가해서 읽어보면 이런 거 얘들아. 자, 뱉다는 게 뭐냐. 지금처럼 정계에서 탄핵된 거예요. 정적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얘가 탄핵이 안 됐으면 대단한 인재가 됐을 텐데 시기 질투 참소 때문에 국가를 경영할 우수한 인재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될 것 같은데 우수한 인재들이 결국에는 없어지는 상황.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뭘 기준으로? 보기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보기 기준이 아니라면 제가 파란색으로 책한 것 정도 읽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냥 외우지 말고 나무가 살기 힘드니까 구렁은 시련이구나. 풍상? 그렇지. 얘도 나무가 살기 힘든 거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시련조차 극복할 수 있는 속성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수한 인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키워야 되는데 키우지 못한다는 거야. 됐니? 약간 이런 느낌 잡아주시면 돼. 자, 그래서 잘 들어 얘들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능 문제를 푼다면 파란색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내신 대비로까지 유의미하기 때문에 녹색도 잡아주셔야 되고 이렇게 보기 바탕으로 빨간색 작품 감상하는 사고 흐름도 잡아두셔야 돼. 자, 고1 과정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꼬리치고 휘파람 불며 기염도 항월이구나. 기염이 뭔지 주소가 봅시다. 이 매에 들어온 지 몇 해나 되었나니 진실로 내장간 떠다니면 호리호 종행하겠구나. 그럼 봐봐. 지금 소재가 뭐였냐면 얘는요. 소나무야. 절개 상징이죠. 호랑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호랑이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다. 그런데 봐봐. 호랑이가 떠나면 호리 종행한대. 주석 봐. 호리 종행 뭐야? 무슨 얘기 알겠죠? 호랑이 떠난 굴에 뭐 이리 같은 게 설친다. 결국 무슨 얘기냐? 아마도 그런 것 같아. 호랑이 같은 존재들이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나 여기서는 되게 우수한 인재였던 것 같아요. 유능한 인재였던 것 같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얘가 떠나게 되면 간신들이 날뛴다는 얘기겠지. 이해됐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는. 자, 계속해서 오리마 적표마들이 관단노태 같겠는가. 오리마 온몸이 털이 검은 말, 적표마는 붉은 말. 얘네들이 다 전부 다 명마래요. 주석을 보니까 명마들이 있어. 관단노태 느린 말. 명마고 얘네는 좀 능력이 떨어지는 말과 같겠냐. 바람에 슬피 울며 내 굽을 허이치니 아무리 천리지 있은들 알리 없어 서러워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명마는 되게 뛰어난데도 누가 알아주지를 않아요. 특히나 천리를 달리고자 하는 뜻, 즉 국가에 헌신하고 싶어. 뭔가 큰 뜻이 있어. 하지만은 이런 존재들의 뜻을 알아주질 않는다는 거죠.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고. 이해됐니? 자, 그럼 봐봐. 내가 국가를 선신할 수 있고 대단한 뜻이 있음에도 간신들만 이렇게 교훈 영색하고 예쁜 말만 해가지고 이제 아부만 떠는 친구들만 권력층에 가깝고 걔네들만 중책을 맡기니까 당연히 일이 굴러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은 자기가 되게 유능한데 기회를 못 잡는 것에 대한 좀 비판과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자기랑은 상관없이 되게 실력 있는 친구들이 인정 못 받는 것들을 보고 비판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을 거고 뭐 이게 여러분 고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혀 이해 못할 게 전혀 없고 이 정도 이해해서 가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전이라고 자꾸 모르겠으니까 외운다. 이건 중학교 때 하는 학습 방법이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시면 성장이 너무 더디다고. 자, 나로 갑니다. 북방 10여 주에 20여 주에 경성이 문호인데 군사백성 다르기 나에게 맡기시니. 그러니까 얘들아 그 시절 얘기는 정말 뻔한 거야. 그러면 북방에 뭐 주가 있고 뭐 경성이 문호고 뭔지를 모르겠으나 북방, 경성 이런 거 전부 다 지명이고 배경이잖아. 공간에 대한.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봤더니 뭐라고 했니 지금? 군사백성 다스리기를 나한테 맡기셨어요. 즉 나의 신분이 나왔지. 나의 신분은 뭐야 그러면? 관료죠. 군사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럼 봐봐. 내가 관료가 됐으니까 관료는 누구 덕분에 된 거야? 임금님 덕분에 된 거잖아. 됐니? 서생의 일은 그 시기에 여겼더니 늙은이의 변방부임 진실로 뜻밖이구나. 자, 나는 그냥 글만 쓸 줄 알았다는 거야. 즉 기대 없었지만 충족돼서 너무나 기쁘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임금께 절하고 칼을 짚고 나갔고 만리 국병밖에 내 한 몸 다 잊었고 흥임문 내달아서 노견평에 가발 갈아타고 그럼 여정이 나와 있는 거죠 지금. 가는 과정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봤을 때 이거야. 굉장히 이제 빠른 과정인 거죠 지금. 자, 뭐 흥임문 뭐 이런 거라든지 회양 이런 게 전부 다 뭐 지명들일 텐데 그 지명들을 한 줄 한 줄 정도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서 A를 한번 볼게. A를 보니까
회양 옛사실 소문만 들었더니 회양 옛사실.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아니네. 중국 한나라 무제 때 급장유가 회양 태수로 선정을 베풀었던 일. 아, 그러면 여기 있는 회양은 이 사람이 지금 지나는 곳이 아니라 고사 인용을 했군요. 자, 그래서 고사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 대거로 홀로 떠나는 적객은 무슨 죄인가. 갑자기 그 얘기 왜 하는 거지? 자, 볼게요. 주석. 귀양살이를 한 사람이고 임금곁을 떠나 경성판칸으로 부임하면은 자신의 신세.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런 생각인 것 같아. 자, 첫 번째는 이거죠. 어쨌든 관직을 하사받았기 때문에 임금님께 감사함이 있어. 그런데 얘는 어떤 관직이야? 지방관이잖아. 관직은요, 중앙관료가 있고 지방관료가 있거든. 그럼 중앙관료는 직접 옆에서 보좌를 하고 얘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라기보다는 거리가 있으니까 임금님을 옆에서 보좌하지 못해서 생기는 걱정 같은 게 있나 봐. 그냥. 이해됐니? 그런 얘기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맥락이 지금 너무 달라지니까. 그래서 대궐 홀로 떠나는 적객은 무슨 죄인가? 높고 험한 천령을 험하단 말 전염하오. 세상살이 비하면 평지인가 여기노라.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돼야 하는 어쩐지 모르겠어. 근데 제 생각에는 뭔가 이게 지금 무슨 죄인가는 맥락이 좀 안 맞아. 어쨌든 이 사람이 임금님께 관직을 받았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이게 중간에 들어와 버리면 맥락이 좀 안 맞거든. 맥락이 좀 안 맞거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냥 임금에 대한 걱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가는 과정은 당연히 쉽진 않았던 것 같고. 자, 어쨌든 이 부분이 좀 특이했기 때문에 문제로까지 설계한 거거든. 이건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아. 계속 볼게. 눈물을 거두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서울이 어디요? 대궐이 가렸도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지금 지방에 와보니까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사람 마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런 얘기인 것 같다. 자, 봐. 그러니까 이분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거야. 지방에 거리가 있으니 임금님을 직접 보좌하지 못하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진짜 갑자기 지방에 와가지고 벙친 거야. 일단 관직을 받아서, 서울에 있을 때 관직을 받아서 백수로 지내다가 관직을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니, 관직 받아서 가보니까 이거 사람 사는데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이 느낌이 뭔지 모를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면 막 되게 화려한 대도시에 살다가 갑자기 막 시골로 뭐 결혼을 해서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발령을 했는데 갑자기 어디 뭐 아프리카로 가야 돼. 물론 거기서 되게 나는 재밌게 즐겁게 지내다 올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갔는데 뭐 편의점도 없어. 그래갖고 뭐 과자도 하나 사 먹을 수가 없고, 뭐 영화관 이런 거 두말할 필요도 없어. 근데 딱 핸드폰을 켰는데 인터넷이 안 돼. 예를 들면 그런 데를 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갑자기 확 깨지 않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 계속 볼게. 그러면서 눈앞에 오랑캐 땅이 있고요. 오랑캐를 정벌해서 천리 밖으로 몰아드니 윤강 김종수의 큰 공적 초목이 다들 알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종수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역사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이 사람은 자기가 관료가 돼서 부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서술하고 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영웅강 건너와서 정평구에 잠깐 지나 만세기 옆에 두고 낭빈루에 올라앉아 옥저의 신을 하나하나 돌아보니 천년의 풍패 상스러운 기운 어제인 듯하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너무 이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해석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옥저 알죠? 부여, 뭐 옥저, 동해 이런 고대 국가 이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 국가 이름이야. 그리고 되게 융성했었나 봐. 그러다 보니까 그 융성했던 흔적이 남아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기운이 천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있는 것 같다라고 자기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한감년 젊은 날에 말은 어찌 병들었고 모래바람 자락한데 갈 길이 멀었고, 홍원 옛고을의 철건들을 바라보고 대문역 넘어 천해진에 들어오니 한경도의 요해지요 남북의 요충지라 충신정의 무사 무기를 들어놓고 등등등 해서 전부 다 지금 자기가 부임했고 부임한 곳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됐습니까? 결국 별 내용 없어. 그냥 임금님한테 관직받아서 감사하고 가는 과정에 있었던 느낌들, 갑자기 드는 생각들, 막 주저리 떠오르는 것들, 막 인스타에다 여러분이 올리는 스토리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거 인스타 스토리야. 써 옆에다가. 그냥 인스타 스토리 올린 거야 얘는. 됐니? 일관성 없고. 왜냐면 너희가 봐봐. 여행 갔어. 그럼 먹는 거 올렸다가, 예쁜 사진 올렸다가, 뭐 셀카 올렸다가, 뭐도 올렸다가, 뭐 저것도 올렸다가, 그런 거잖아 지금. 얘도 똑같다고. 됐죠? 자, 그럼 이제 다들 마무리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태안사 가는 길에 물이, 보성강 물이 있습니다. 그럼 봐봐. 태안사라는 가는 길라는 여정에 물이라는 소재가 있고, 그 물길이 끝나는 지점에 태안사 들어간 입구 있죠? 아닙니다. 물길은 끝나지 않고 다만 태안사 들어간 입구가 물길의 중간에 있을 따름이죠. 자, 무슨 얘기인지 봐. 이게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 물길이 끝나는 지점에 태안사가 들어간 입구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자면 태안사 들어간 입구가 물길의 중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나 봐. 일단 읽어볼게. 물길이 끝났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대. 곧이어 숲길이 시작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인식을 전환하고 있는 것 같아. 뭐를 바탕으로? 아닙니다를 바탕으로. 지금 무슨 얘기야? 물길이 끝났어? 끝난 게 아니야. 오히려 그건 중간이야. 즉 길의 중간이야. 어떤 길의 중간이야? 숲길과 물길이 이어지는 그 중간이라는 거죠. 그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이런 것 같아. 아마도 뭔가 물이 있는데 진짜 물이 여기서 끊기나 봐. 그리고 문이 있나 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뭔가 숲길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물길이 끝나는 지점인가 동시에 숲길이 시작되는 지점이니까 여기는 뭔가 끊기는 거야 아니라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여름수도 좋지만 겨울수도 또 나름대로 좋대. 이 사람은 전부 다 좋대. 그러니까 외로워서 좋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는 역설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
모순이라고 볼 수도 있어. 외롭다가 긍정적 상황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여기서 모순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역설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외로움도 뭐 고독함도 나쁘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은 여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혼자 가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고요하고 나만에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또 뭐야? 높아서 좋고 야외서 좋고 야외인 게 왜 좋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다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됐죠? 전부 다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봐봐. 그 외로움이란 게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만 너무 가까이 지내도 내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차라리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야. 또 이 사람은 뭐라고? 외롭지 않을 때는 외롭지 않아서 좋았고 외로울 때도 외로워서 좋았고 이 사람은 진짜 긍정 킹이네. 옆에다 써요. 긍정왕. 올해는 유난히 눈이 안 내리는 겨울이고 어떻고 저쩌고. 그래서 겨울산에 대한 느낌과 거기서 자기가 느끼는 깨달음, 뭐 생각들 이런 것들 예고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다. 되셨죠? 필기하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도 그냥 인스타 스토리 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 요즘에 인스타가 있지만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인스타가 있었을까? 잘 생각해봐. 니네 유치원 다녔을 때 생각해봐. 잼민이 때. 핸드폰 있었니? 있었지. 근데 너희한테 스마트폰이 있었을까? 없었지. 그때는 카톡은 있었어. 근데 그때는 페북을 썼지 인스타를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스타를 쓴 게 진짜 최근이야. 너희도 이제 내 나이가 되면 아마 알 거야. 인스타가 없어질걸? 너희가 내 나이가 돼봐야 너희가 이제 니네 나이만큼 한 번 더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봐. 그때도 인스타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형태로 갈 것 같은데? 지금 뭐 스레드인가? 그걸로 아마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변해요, 지금. 그럼 봐봐. 그 시절에도 자기가 뭔가 생각하고 느낀 바를 표현하고 싶었을 거야. 이 사람은 그게 뭐였다고? 이거였다고. 여러분은 그게 뭐라고? 인스타라고. 그 느낌으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인스타에 무슨 걸 써놨지? 요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야. 다만 잘 봐. 요즘에는 워낙 정보가 너무 많이 퍼져나가잖아. 그러니까 100년, 200년 뒤는 상상도 잘 안 돼. 근데 옛날 사람들은 남겨놓는 게 전부 다 뭐야? 문자나 글로 남겨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거의 다 소실된 거야. 그럼 몇 개 안 남아있어.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료들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까지 하는 거고. 근데 이후의 세대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쨌든 남아있는 사료들 자체가 별로 없고 문학작품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고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구나. 계속 갑시다. 자, 거기서 또 노인을 보았대. 노인은 잘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을 고양이에게 먹이고 있었고. 그러니까 여행 가가지고 괜히 여행 가면 별의별 풍경들이 달라 보여요. 그냥 솔직히 여러분이 집에 살고 있으면 길 고양이 아무 생각도 없을 수 있어. 근데 여행 갔는데 고양이 있으면 고양이 예뻐 막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길 가다가 뭐 저기 타코야끼 맨날 팔잖아요. 저기 맞은편에.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괜히 일본 여행 가면은 타코야끼 먹고 싶어. 그런 거야. 괜히 특별해지는 거야. 옆에다 씁시다. 이 사람이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인식을 하는 것 같다. 그게 바로 노인 얘기인 것 같고. 내가 빙그도자 노인이 얼굴이 한 점점 붉어져서 영감님 약간 얼굴 붉어졌지. 노인은 소년의 얼굴을 가지셨던군요. 아닙니다. 악의 얼굴. 영감님이.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이게 무슨 얘기면 이런 거야.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좀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 중에서도 서울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도 지방만 와도 조금 사람들이 순수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 시작을 해. 그런데 여러분 진짜 순수한 건요. 약간 좀 뭐랄까 좀 개발이 덜 된 국가라고 할수록 되게 순수하고 또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 뭐 북한은 가볼 수가 없지만 쿠바 같은 게 대표적으로 가면 되게 동양인 자체를 너무 신기하고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너무 순박하고 너무 순수해 진짜.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은요 1층 집들도 그러니까 무슨 1층에 집이 있는 집들이 있어. 그럼 문 열어놓고 그냥 음악 틀어놓고 거기서 춤추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면은 창피하게도 하고 또는 같이 재밌게 놀자고 이렇게 손짓으로 부르기도 해. 진심. 그럼 들어가잖아. 거기서 노는 거야. 진짜. 그러면 다 같이 재밌게 놀다가 나한테 갑자기 뭐 밥을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왜냐면 봐봐. 그런 게 사실은 우리는 이런 일상적인 상황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외국인도 있고 또는 그 사람들도 그게 문화일 수도 있고 또 되게 순수함일 수도 있고 여기도 비슷한 거죠. 처음 보는 노인을 보고 내가 웃어준다든지 그 노인도 그게 반응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 계속 볼게. 절 사람들이나 싫어하는 도둑고양이를 아기 얼굴을 가진 태안사 불목하니 그 노인이 혼자 숨어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이 노인이 뭔가 되게 특별했던 거죠. 나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그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노인을 보고 있는 거고 고양이에게 음식을 먹이는 거. 요즘 봐봐. 고양이 뭐지? 캣맘인가? 뭐 해가지고 문제가 돼요. 근데 그건 이제 그 상황에서의 문제인 거고 여기서 이 노인은 어쨌든 남들은 좀 이렇게 천대하고 천박하게 여기는 또는 남들은 싫어하는 그런 고양이를 살피고 이런 것들 모습을 내가 관찰을 하고 노인을 관찰해 보니까 내 눈에 어쨌든 그 노인의 어떤 순수함이 보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다른 쪽 어딘가 숨어버리는 그를 보니 나는 그를 보러 나는 태안사에 가곤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또 이것도 한 가지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지금은 뭐든 좀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때는 저도 그랬던 것 같다. 여행을 다녀도 어디를 계속 똑같은 데를 가기보다는 최대한 다양한 곳을 저는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행을 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을 가더라도 막 여러 가지 지역 있잖아. 여러 가지 지역을 다녀봤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요. 뭔가 내가 되게 지치고 힘들 때 되게 좋았던 추억이나 기억 같은 게 하나씩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특정 여행지가 정해지기도 하고 또는 이런 거요. 저는 이제 소울푸드가 있어요. 이제 옛날에 제가 서울대 다닐 때
녹두라고 서울대 고시생들이 원래 살던 동네가 있어.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되게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거기 가가지고 되게 술도 먹고 뭐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하는 그런 거리가 있어요. 그게 녹두거리거든. 기대는 하지 마. 지금은 잘 모르겠어. 그리고 굉장히 안 예뻐요. 근데 그 녹두거리에 제 소울 맛집 하나가 있어. 병천 순대국밥이라고. 거기 살코기 순대국밥을 내가 하나 먹으면 와 진짜 한 3달 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게 좀 없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좀 위로받는 느낌. 그러니까 음식으로 위로받는 느낌. 그 넷플릭스 드라마 보면은 뭐였지? 심야식당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고단했고 힘든 날 그냥 음식 하나가 나를 되게 위로해주는 느낌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작가한테 이 노인이 고양이를 돌보는 모습은 그런 위로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뭐야? 나는 태안사에 왜 가냐고. 쓸데없이.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어서겠지. 그럼 그 노인의 모습이 뭐야? 순수하고. 뭔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어찌 보면 나한테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왜? 내가 도둑고양이 같은 존재라고 느껴진다면 더더욱.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어떤 삶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 또는 깊이 이런 것들을 작품에 담아내려고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예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 이 사람은 자신이 마치 도둑고양이 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도둑고양이를 보살펴주는 노인을 보면서 그 노인한테 자신은 위로를 받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태안사를 찾아가는 거 아닌가. 그냥 제가 상상 한번 해봤어요. 계속 볼게요. 그 고양이 이름이 아마 해탈인가 봐. 절에 사는 고양이만 하네. 절 사람들은 노인을 이처사라고 불렀고 내가 그를 보면 그 노인을 보면 반가워하는데도 그는 반가운 내색 못해. 내가 그와 헤어지는 게 못내 섭섭해 작별 일사가 기어져도 그냥 가라고 해요. 서운했지만 익숙해졌대. 태안사 가는 길은 참 좋대. 물도 있고 숲도 있고 해탈이도 있고 다람쥐보다 빨리 달릴 줄 아는 그가 또 있고 나는 그와 어떤 특별한 말을 주고받은 적은 없어. 봐. 위로라는 말이 나오죠. 신기하죠. 신기하죠.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비슷비슷해 보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의 힘듦을 얘기하진 않아. 지금 이 수필에서는 뭘 얘기해요? 자신의 위로가 되는 거리들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위로는 대단한 게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위로라는 건요. 그냥 상황이었던 것 같아. 내가 되게 힘든데 저도 수험생 시절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별로 그 선생님들이 말이 맞진 않았던 것 같아. 내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군수할 때였어요. 메가스터디 할 때였고 제 자리가 항상 여기였던 것 같아. 굉장히 열심히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예쁘게 봤겠지. 왜? 아 얘는 군대까지 갔다 왔고 진짜 열심히 하는 애구나. 그래서 선생님들 가끔씩 그냥 한마디 해주셨던 것 같아. 너 잘 될 거야 이런 얘기가 내가 마음이 괜찮을 땐 상관이 없고 별 느낌이 안 드는데 내가 너무나 힘든 날 그런 날은 그게 확 와닿기도 하고 이제 저는 담배를 안 피는 찐따였으니까 그럼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옥상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럼 나가서 쉬고 있으면은 그때 그랬던 것 같다. 이제 내가 나이가 있다는 걸 좀 알 거 아니야. 재수생들은. 왜냐면 너희도 봐봐. 너희는 다 고1이니까 상관없지만 재수학원에서 이제 재수생끼리 모여있으면은 보통은 재수생이잖아. 그러니까 삼수생만 돼도 너희 나이 때 한 살 차이는 존나 커. 근데 이 형은 군대까지 갔다 왔어. 그러면은 한 3달 지나면 거의 한 전체 학원의 절반은 저 형 몇 살이래를 알고 있을 수도 있어. 특히나 이제 좀 어떤 학원 특색에 따라 그래. 근데 이제 하루는 그냥 나는 뭐 걔를 그렇게 좋아했던 건 아니야.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좀 예쁜 애가 있어. 근데 나는 그 시절에 되게 걔 찐따여가지고 여자가 담배를 피면 좀 발랑 까졌다는 생각을 하던 그런 걔 꼰대였어. 근데 걔는 이제 약간 담배 피는 애였어. 근데 걔가 보기에 내가 또 담배를 필 것 같이 생겼나 봐.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그 여자애가 문득 와서 나한테 오빠 담배 있어요? 오빠 불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나는 걔 병신이 그냥 그 자리에서 되게 재밌게 이해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 그런 거 안 펴요. 이 병신이 그런 대답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지났죠. 근데 한 3달 정도 지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말 한 번 섞어본 적도 없고 그냥 얼굴만 알고 있는 상대가 그냥 나한테 말을 걸어준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뭔지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너희는 재수하면 안 돼. 재수생들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 보니까 그냥 남들이 아무 의미 없이 던진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건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저한테 가장 좀 위로가 되는 건 이것도 여기 또 대박 나는 거 아니냐? 서울대 녹두거리에 있는 병천 순대국밥이야. 여기가 이제 아마 서울대 녹두거리. 그럼 이 사람한테 있어서 여기가 태안사죠. 그리고 마침 여기에 그 주방 보시는 분이 노인분이시고 여기도 그 노인이 계셨네. 여기도 노인이 계시고 그 국밥 중에서도 살코기 국밥이 있어요. 이 살코기 국밥을 딱 먹는 순간 나한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거든. 이게 좀 비유가 이상하긴 한데 이제 그 해탈이가 예를 들면 아무튼 비유가 이상하긴 하지만 얘가 위로가 되잖아 나한테. 이것도 나한테 살코기 순대국밥이 나한테 위로가 됐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이 사람이 이걸 왜 썼을까? 이 사람도 뭔가 위로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떠오르더라고. 이해되셨어요? 아니 좀 비유가 좀 부적절하긴 한데 그냥 그랬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거는 고양이고 나는 이제 돼지니까 순대국밥이 나는 이제 위로가 됐겠지 예를 들면.
그런가 봐. 계속 볼게. 갑자기 얘도 씨발 존나 급발진 때리네. 위로가 됐으면 끝났지. 갑자기 순대국밥이 부처님이 됐다고 하는 건 좀 너무 같잖아요. 근데 갑자기 고양이가 부처님이 됐대.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 힘들면. 그러니까 재수하지 마시고.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도 군수하나 봐. 아마 그것도 모를 테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되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자신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 커다란 위로가 되고 부처가 되었다는 사실. 위로가 됐다 해서 끝나야지. 갑자기 부처님 되면 어떡해. 나 또한 누군가의 가슴속에 들어가 위로가 되고 부처는 없을까요? 좀 더 가난해지고 외로워지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마 내가 좀 더 고난을 겪거나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한테 다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이제 일들이 보통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근데 이제 어제는 실장님이 그러더라고. 문득 나한테 그래. 대단하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대단하대. 내가? 왜?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일어난 일 같은 경우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실장한테 그랬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다고, 너처럼. 그런데 여러분, 어쩔 거야? 여러분, 내 인생은요, 미안해, 욕 좀 할게. 시발, 어떤 역경이 와도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인생인데? 진짜 어떤 개족 같은 일들이 생겨도 내가 다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냐? 다 견뎌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상황에서 난 이겨내야 되는 거야. 승리해야 돼요, 나는. 그 내 인생인데, 그런 멘탈과 그런 피지컬을 갖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운동을 안 했을 때는 못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막, 여러분 이거 다 이제 그냥 돼지 아니에요. 근육이에요, 근육. 이게 남성 호르몬이 좀 많아졌어. 근육이 많아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막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막 찔찔 짜면서 혼자 씨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막 세상이 막 씨발 세상이 족같아. 이러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착한데 뭐 이 개 병신 같은 소리를 했어. 다 필요 없어. 그냥 어떤 경우에서라도요. 견뎌내서 이겨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어제 딱 느낀 건데요. 결국 법대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약자를 오히려 보여주는 건 법이에요. 그러니까 약자일수록 철저하게 법을 지키셔야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오히려 그 극박한 상황에서 내가 이길 수밖에 없고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약간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기도.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강해진다. 맞으면 맞을수록 강해진다. 약간 그런 느낌. 이 사람한테도. 좀 더 가난해지고 좀 더 외로워지면 나도 그런 존재가 돼서 그런 단단한 존재가 돼서 그런 어떤 존재가 돼서 누군가한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나도 좀 더 견뎌볼까? 이런 생각으로 나는 이겨요. 이 사람도. 삶이 너무나 오늘은 위로받고 싶은 날이야. 위로를 받았어. 위로를 받고 보니까 나도 누군가 위로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또는 더 견뎌봐야지. 그래. 그리고 나면 나도 누군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아닐까. 하기사 태안사의 그 가난과 이런조차도 스스로 느끼지 않는 그 일 따름이었습니다. 가난과 그것조차도 거추장스러움일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이 사람 통찰했네요. 깨달음. 자, 무슨 얘기냐. 자꾸 이제 썰이 길어지네. 이제 제가 예전에 썸을 탈 수 있잖아. 나 혼자의 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한 7년 된 것 같다. 되게 특이했어 이 친구는. 얘가 되게 예쁘장 했는데 좀 뭔가 좀 4차원이었어. 근데 얘는 되게 특이했어. 무슨 얘기냐. 아마 강남 살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애는 아니야. 강남에서 그냥 강남 서민. 그런데 걔는 무력이 없더라고 얘가. 그 걔는 뭐냐면 자기가 30만 원으로도 한 달을 살 수 있고요. 200만 원 있어도 한 달을 살 수 있어요. 뭐 1000만 원 있으면 한 달 사는 거 당연히 가능하지. 근데 얘는 그냥 뭐냐. 무력이 없어. 무슨 얘기냐. 해탈이야 이미 얘가. 나보다 나이도 꽤 어린 친구였는데 얘가 그냥 되게 뭐라 그럴까? 멘탈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있잖아. 멘탈 공격을 받아도 멘탈이 없으면 공격을 안 받잖아. 맞잖아. 내가 몸이 없으면 누가 나를 때려도 안 맞잖아. 그런 것처럼 멘탈이 없는 애들은 그러니까 멘탈이 좋은 애들 있고 멘탈이 없는 애들 있거든. 근데 얘는 멘탈이 그냥 없어. 멘탈이 없는 애가 아니야. 멘탈이 분명히 있어. 있는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야. 약간 해탈한 느낌. 그러니까 무력도 없고 뭔가 대단한 뭔가 그런 게 없어. 근데 또 일상은 되게 순간순간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신이 있더라고. 약간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와서 고양이를 보면서 노인을 보면서 위로도 받지만 자기 삶에 대한 성찰도 하고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이 끝에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이 끝에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뭔가 해결이 될까? 그 끝에 뭐라고? 그조차도 해탈하는 거야. 그게 바로 부처님이 되는 과정이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와서 고양이를 보면서도 그런 걸 느끼고 깨닫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불교는요 종교가 아니야. 불교는 뭐냐면 학문이야 오히려. 불교는 그럼 뭐냐 이런 깨우침의 과정을 도와주는 학문이에요. 그렇게 규정을 하거든. 그러니까 불교는 믿는 게 아니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부처님을 믿으세요라고 뭐 듣거나 얘기를 들었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의 불교 교리를 좀만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사실 불교는요 오히려 심리학에 가까워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철학에 가까워.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냐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심리, 정신분석, 철학 이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자 느낌이 잡혔을 테니까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6분 볼게요. 가다에 대한 설명. 자, 여러분 화자 정서 강조 이런 게 얻긴 힘들다고 100% 있어요. 이거는 대상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변화가 있어야 돼. 분위기 환기도 100% 있어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100% 있는 거야. 주제의식 100% 있어요. 의미 부각 100% 있어요.
그럼 얘는 뒤쪽에서 판단을 할 수 없을 거고 앞쪽 개념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 그럼 영탄이냐, 시간이냐, 계절이냐, 불가능한 상황이냐, 반어냐. 자, 그럼 봐봐. 영탄적 오전 어딜 보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마침표나 끝, 행간의 끝을 보면 된다고. 뭐 이런 거 보면 된다고. 됐죠? 그럼 봐봐. 가나를 볼게. 가에서 봤더니 끝났네. 나 벌써 바로 영탄법 보였죠. 여기도 나 바로 영탄법 보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찾은 거야? 이런 어조가 결정하는 표현법들은 끝을 보면 돼. 시선이 이쪽으로 가면 돼. 시선이 이쪽으로 가면 돼. 이해됐어요? 끝을 보면 바로 보여 이렇게. 끝을 보면 바로 보여 이렇게. 이해됐니? 끝을 보면 바로 보였고 정답 1번 끝났죠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해석 자체는 분석 때문에 제가 좀 길게 해드렸어요. 하지만 문제풀이 자체는 우리가 이런 개념어들 정확히 이해해서 활용할 수만 있으면 되게 편해질 것이다. 두 번째 17번 볼게. A와 B는 모두 자연의 섭리에 담긴 가치를 나타낸다. 자, A는요 자연의 섭리라기보다는 고사잖아. 그러면 A에다가 고사라고 난 써줄게. 자, B는 보니까 뭡니까? B 어딨냐? 그냥 자연의 인식이고 자신의 감정이잖아. 고사고 고사에 대한 감정이잖아. 그럼 뭘 물어보고 싶은 걸까? 자연의 섭리? 아직 잘 모르겠어요. 2번 선치. 변화하는 자연도 모르겠어. 세 번째는 이상세계요? 고사인용이라니까. 4번 선치. 지금 A 괄호가 맞냐? A 어디야? 자연을 보며 떠올린 삶의 고단함이, 자연에 느끼는 만족감이, 자연물의 연상대에 대한 경외감이, 자연을 지금 소재를 자꾸 자연으로 좁혀놓고 보고 있으니까 A에서도 자연으로 좁혀놓고 다시 한번 봅시다. 봐. 지금 높고 험한 천령이 있죠. 눈물을 거뒀죠. 그 얘기네. 무슨 죄인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걸 자연이라고 한다. 왜냐 봐봐. 이걸 자연이라고 잘 읽진 않거든. 근데 A 문제에서 자연이라고 읽으라고 했으니까 얘를 자연이라고 읽고 자연에 대해서 뭐라고? 눈물을 이거 어떻게 가? 라고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었으나 아유 그냥 뭐 세상살이 위한 평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야지라고 했다는 거는 그만큼 자연에서 힘들었다를 느꼈을 것 같거든. 동시에 평지라고 여기자는 의지도 있는 것 같거든. 잘 들어. 자연에서 힘듦도 느끼지만 의지도 있었던 것 같거든. 거두고니까 의지도 있었던 것 같거든. 이해됐어? 힘듦이 없었으면 눈물도 없지. 힘듦이 있었으니까 눈물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거고 거두자 자연 극복 의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거든. 됐어요? 또 여기 있는 B도 마찬가지입니다. 숲에 대해서 좋다라는 긍정적 감정을 얘기했잖아. 그럼 출제도가 보였네. 아, 이 얘기죠 지금. 똑같은 자연이라는 소재 대상에 대해서 여기는 좀 부정적으로 봤다가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여기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 다시 부정적으로 봤다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극복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정답은 4번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문항 설계가 뭐였던 거야? 자연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떠올리고 있냐. 고단함과 만족감이라는 대조되는 감정을 여러분이 여기서 읽어낼 수 있었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설계 의도네요. 됐습니까? 계속 갑시다. 18번. 일수에서 풍상을 이겨낸 소나무를 독약청정한 모습으로 그리며 소나무의 지조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군. 지조, 독약청정. 맞죠? 시련, 절개, 괜찮은 선치. 2번 선치. 배지 않으면 동량제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탄핵받지 않으면 그쵸? 동량제, 인재가 될 수 있죠. 근데 봐. 인재가 되기 위한 시련이 아니야. 시련을 겪어야 인재가 되는 게 아니라요. 잘 들어. 시련을 겪어서 인재조차 되지 못한 거죠. 봐봐. 배지 않으면 즉 탄핵이 되지 않아야 인재가 되는 거잖아. 맞죠? 시련을 겪으면 인재가 될 수 없는 거지. 이미 잘려 나갔으니까. 이해됐어? 정답 이건 끝이야. 얘들아 얼마나 쉽게 풀었는지 봐. 자, 되지 않으면 탄핵되지 않아야 인재가 되는 거야. 탄핵이 됐어? 인재가 못 되는 거지. 이해됐니? 논리관계 잡아주면 바로 이번 정답 끝이야.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좀 연습을 지금 하세요. 왜? 고3 돼서도 되게 필사적으로 쓰이니까. 맞췄다 하더라도 이런 느낌 잡아줘. 계속 볼게. 마지막 문제. 자, 1번. 화자는 경성으로 떠나면서 관원의 임무를 맡게 된 것을 임금의 연애로 느끼겠군. 여기고 있겠군.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주제라고. 충. 두 번째. 낭민루에 올라 산하를 둘러보면 자연에서 느끼는 기운. 자, 내신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지만 이런 모의고사에서는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있겠지 뭐. 자연 친하고 어렵겠어요? 혹은 자연 느끼는 정서가 어렵겠어요? 이걸 뭐라 그래? 선경, 후정. 화자는 청해진에서 전쟁 없이 오랑캐를 방어하는 일을 잊고 있어. 아니 되게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비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비판하는 부분은 거의 하나도 안 보였던 것 같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청해진 돌아가봐. 나의. 보이시죠? 청해진에 들어오니 봐. 정의, 충신, 강한, 지키고 있네. 이해됐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봐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 방비를 잘해서 정쟁을 잊을 정도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여러분이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 봐봐. 다시 볼게요.
청해진에 들어오니까 충신, 정예병사를 무기를 늘어놓고 요충지를 지키는 듯. 자, 얘들아 잘 들어라. 여기서 의미가 안 잡히면 항상 얘기하지만 문장 구조를 잡아봐. 또는 정보 구조를 잡아봐. 듯이라는 건 비유죠. 이해됐어? 그럼 봐봐. 들어오니 뭐가 보이는 거야? 함경도의 요해지야. 뭐가? 청해진이. 남북의 요충지야. 뭐가? 청해진이. 그게 어떻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만큼 되게 단단해 보인다는 거죠. 이해됐니? 일단 이 뒤쪽이 잘 이해가 안 돼. 태평세월 100년 동안 전쟁을 잊었다. 왜? 그만큼 강력한 군대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의 요충지고 천의 요새니까. 그러니까 100년 동안 전쟁을 잊을만하게 좋구나.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 이해됐어? 철통 같은 방어를 일러 무엇하리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내가 좀 지금 잘 안 와닿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 1번. 당연히 지금 철통 같은 방어가 되고 있다. 즉 기본이다. 맞잖아. 갑자기 여기서 무슨 비판을 해? 누구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충신 정예병사는 무슨 얘기야? 비유잖아. 진짜 사람이 아니라. 그럼 도대체 여기에서 비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가라고 여러분. 무슨 얘기냐? 문제를 풀어나갈 때 모든 선제를 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주제 키워드가 정답될 확률이 항상 87%라고 얘기했었고, 그럼 봐봐. 비판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판단을 하라는 거야. 이 사람이 여기서 느끼는 건 뭐야? 정말 여기 단단해서 잘 지킬 수 있겠네. 라는 일종의 감탄인 거잖아요. 이해됐어? 비판이 아니라. 그러면 정답은 3번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문제 풀어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내용 일치로 푸는 학생들은 헐레벌떡 넘어가 버리니 이게 오답률이 꽤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네요. 봅시다. 기억 밈에 대한 설명. 그래, 그런 얘기 했지. 아마 그래서 기대가 없었다가 실현이 되니까 더 기쁜 거죠. 모래바람으로 인해 부임지로 가는 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걱정. 막 험난한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고, 여긴지는 확인해 볼게. 물길이 끝났어. 그래서 숲길이 시작돼. 항상 긍정대장이었죠. 연민이 아니야. 위로를 받고 있지. 봐봐. 얘도 지금 정답이 5번인데 얘도 결국 뭐야? 주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주제 잡으시면 정답이 툭툭하고 보이는 이런 느낌이셨다는 거예요.